안녕하세요. 자작권TV의 자작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물론 보시다시피 기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자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3D 출력물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넣은 것 뿐인데,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아마 수많은 자작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유명한 파워 서플라이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약 6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적이면 다소 높을 수는 있는데 수많은 자작인들이 사용을 하시는 만큼 그만큼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회로의 이름은 DPS5020이라는 회로입니다. 50V 20A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쪽에 전원부로 48V에 10A, 약 500W급의 파워 서플라이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W 내에서 48V 전압 밑으로 해서 최고 20A까지 전류값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이나 제품을 구동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파워뱅크를 충전을 하거나 또는 전류값이 높은 제품을 구동을 해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녀석이에요. 자, 보통 고출력의 이런 집어등 같은 경우는 웬만한 파워 서플라이로는 구동이 어렵습니다. 자,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구동이 되면서 약 142W, 143W, 약 12A에 가까운 이런 집어등도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워뱅크도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7A 파워뱅크고요. 지금 전류값은 12A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전원을 켜주시면 이제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6V 약 10A 가까이 충전을 하고 있네요. 이 기존의 배터리 전압이 높기 때문에 12A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최고 전류값이 지금 9.7A인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지금 충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보통 파워 서플라이들이 20A까지 전류값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약 17A, 18A까지 이런 제품을 구동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또 충전도 15A 정도로 7시간, 8시간 충전을 해도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제가 만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자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쉬워요. 그냥 단순한 조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구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0V라는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SMPS라는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 SMPS에서 자동으로 48V라는 DC 전압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전압을 이제 DPS5020이라는 얘가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DPS5020은 이제 48V의 전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강압회로다 보니까 48V의 아래쪽으로 전압을 세팅을 해서 뭐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자작을 하다 보면 이 가변 저항이나 이런 부분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DPS5020은 이렇게 따로 가변 저항을 저희가 직접 만질 필요가 없어요. 기성품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만 꼽아주시고 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넣어주고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빼서 단자에 연결만 해주시면 모든 연결이 끝나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아신다면 5분 안에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작의 길에 들어오셨다면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DPS5020 이 파워 서플라이는 약간은 고급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 이상급은 이제 엄청 비싼 건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제품은 그 이상의 제품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만족할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쉽습니다. 만드는 법은. 저도 근데 오늘 만들면서 실수를 했어요. 스위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원이 켜지고 안 켜지고인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제가 충전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DPS 5020을 이용하여 오늘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거의 조립 수준으로 간단하게 조립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DPS 5020을 꺼내 볼게요. 액정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회로가 나옵니다.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강압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핀도 들었네요. 액정과 회로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2개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파워가 필요합니다. 전원을 공급해줄 장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강압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12V나 제가 주로 사용하는 16V 이런 전압을 사용하려면 조금 높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게 48V 10.4A 약 500W까지 사용 가능한 이 파워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12V를 생각을 했을 때 12V를 20A 사용을 하면 약 240W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셀이나 4셀 정도는 20A로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예요. 그래서 이 파워와 이 회로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파워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준 3D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D 케이스 안에 실장을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 안에 이 파워를 넣어 줄 건데, 넣어주기 전에 이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NL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220V 전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가 있죠. 이쪽으로 220V가 들어가서 내부에서 DC 전기로 바뀌어서 이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로 DC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48V에 10A까지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을 이 회로에 여기에 보시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넣기 전에 먼저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하고 이 파워 먼저 고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220V 콘센트 전선을 먼저 이 파워 서플라이 NL이라는 전원 입력부에 넣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콘센트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재활용장에 전자제품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잘라 오시면 됩니다. 전선을 넣어 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홀을 내놨어요. 단자들을 연결할 수 있게 출력을 해 줬는데 저는 이 부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사용할 거라서 퀄리티보다는 그냥 사용만 가능하게 이쪽으로 그냥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넣어서 NL이라는 곳에 이 220V 전기선을 넣어서 볼트로 조여 줄게요. 자, 이렇게 220V의 선은 꽂아 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트 플러스 볼트 아웃 선도 미리 빼 놓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두꺼운 선으로, 그래도 좀 고용량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다음은 볼트 마이너스 쪽에도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참 쉽죠? 220V 전기선을 넣어주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DC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을 연결해 줬으니까 먼저 이 파워는 넣어 주겠습니다. 안쪽으로. 파워 뒤에 이렇게 구멍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줘서 파워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파워를 고정해 주니까 이제 손으로 놔도 파워가 안 떨어지겠죠? 딱 고정이 됐습니다. 자, 아까 이 출력선 있죠? DC로 나오는 출력선을 이제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쪽으로 스위치를 거쳐서 인 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220V를 꽂아놔도 스위치를 켰을 때만 DC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메인 파워선에서 나온 플러스선이 이쪽 스위치를 거쳐서 스위치를 켰을 때만 작동하게 이렇게 플러스선이 나왔습니다. 이 회로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방금 스위치에서 나온 플러스선하고 아까 파워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리고 전원을 한 번만 넣어도 이 회로는 바로 고장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이제 DC 전원이 이 회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 측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는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바나나 잭, 이 앞쪽으로 바나나 잭을 연결을 해줄 건데 그 선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 측 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으로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출력 측 선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링 단자를 바나나 단자를
이제 이 앞쪽에 연결을 해서 이 출력선과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웃선을 이쪽 바나나 암단자에 넣고 너트로 조여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회로 연결은 끝난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냥 단순한 조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선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고정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액정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액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키라는 글씨가 있고 LCD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회로에도 보면 LCD라는 곳이 있고 키라는 곳이 있죠. 이 두 부분을 맞게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은 통일해요. 이렇게 하나를 꼽고, 자, LCD 부분에 똑같이 꽂아 주시고요. 키라는 부분에 꽂아 주시고, 키 부분에 이렇게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은 끝났어요. 이제 LCD 창을 이쪽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고 글루건으로 마감을 하고, 또 이 아까 말했던 이 회로 쪽도 이렇게 일단 고정을 하고 전선을 좀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을 하기 전에 작동이 잘 되는지 먼저 전원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원을 꽂으니까 이 파워의 팬이 먼저 돌아버리고 있네요. 아, 저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디 그럼.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작동은 잘 됩니다. 이렇게 작동은 잘 되는데 제가 원하던 거는 이 스위치로 제어하는 거였는데, 이 스위치로는 이 DPS 5020은 제어를 하는데 이 파워의 전원은 제어를 못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팬이 돌지는 몰랐어요. 전원을 넣자마자 팬이 돌아버리니까 스위치를, 이 메인 220V 전선을 이 스위치에서 통과가 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저도 만들다 보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위치를 켰을 때 원래는 모든 제어가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이 파워가 팬이 돌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스위치를 켜면 이제 이 AC 전원을 제어하게끔 바꿨어요. 우리가 아까 AC에 들어갔던 두 개의 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선을 이제 스위치로 왔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켜면 이 아래 선으로 해서 이 AC에 원래 연결했던 부분에 연결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는 이 두 선이 만나면서 이 팬이 켜지는 겁니다. 아까는 이 DC 인 선을 스위치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파워에 팬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다시 바꿔서 이 220V의 선 하나를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작동이 이번에는 되는지 또 선을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을 꽂은 상태고요. 자,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팬이 돌면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네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회로를 고정해주고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글루건으로라도 임시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DPS 5020 제품 같은 경우는 자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조립입니다. 너무나 쉬운 조립이에요. 납땜은 이 스위치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작업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그냥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정 패널에도 글루건을 이용해서 좀 고정을 시켜 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위쪽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그래도 좀 특이한 파워 서플라이가 완성이 됩니다.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이 DPS 5015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고장이 나서 제가 지금 그 케이스를 활용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 DPS 5020이라는 20A까지 충전이 가능한 이 아주 멋진 녀석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전원을 켜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바나나 잭을 꽂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XT 60단자, 자,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할 건데, 꽂으면 이렇게 이 배터리의 전압이 나와요. 그러면 세팅은 볼트를 누르고 이 커서가 볼트에 있을 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12V 이걸 한번 누르면 이제 볼트의 소수점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12.6으로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 지금 20A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A까지 가능해도 저는 20A까지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12A까지만 한번 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11.7V로 12A로 지금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잘 되죠? 이제 조금 높은 배터리들, 파워뱅크 용량이 좀 높은 녀석들을 이렇게 약간 급속으로 충전할 때 많이 저는 사용을 하고요. 그래도 20A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도 10A 이상까지도 거뜬하게 이렇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TPS5020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가격대는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쯤은 있으시면 정말 괜찮을 법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성품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은 좋습니다. 이 볼트에 대한 측정값도 되게 정확하고요. 제가 사용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동안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좋은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뭔가 하나를 또 만들었네요. 조만간 모르겠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완성품이든 아니면 부품이든 나눔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